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용어정의 계속 이어서 그 건축법 적용 대상물 중에서 앞 시간에 건축물까지 공부했고요. 자, 이번 시간은 대지입니다. 대지. 아까 우리 용어정의에서 잠깐 보셨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중에서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이제 건축법상 대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니까 지적법상 각각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각각의 대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는 곧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된다라고 하는 용어적인 때 설명드렸죠. 1필지, 1대지,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지적법상 한 개의 필지로 나눈 토지는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이게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참고라고 되어 있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가 아까 6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 6개 중에서 몇 개를 참고로 소개하는 거죠. 아까 기억번 설명했다고. 자, 여기 봐주십시오. 두 필지가 있어. A필지, B필지. 그러면 이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각각의 필지가 건축법상 대지가 되니까 두 필지는 두 개의 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그죠? 근데 두 개 이상의 필지에다가 하나의 건축물을 걸쳐서 건축하면은 건축물이 걸쳐 건축된 A필지와 B필지를 합하여 건축법상 한 개의 대지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지적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네.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배워야 됩니다. 공시법에서.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죠. 지금은, 공시법이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뒷부분을 알아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 맛보기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지적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건축법상 대지로 합니다. 즉 1필지 1대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준 토지가 있다는 정도로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보겠습니다. 공작물. 자,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공작물로 본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옹벽, 담장, 장식탑, 굴뚝, 이런 것은 전부 지붕이 없다고. 이 공작물은 전부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금 더 배웁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돼, 허가권자. 이 건축법상 허가권자에게 공작물 축조를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표가 축조 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로 축조할 수 없고 축조를 신고해야 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 범위가 되는 거죠. 암기해야 되죠. 옹벽과 담장은 지붕이 없잖아요. 공작물이라고. 근데 옹벽과 담장을 축조할 때는 전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높이 2m를 넘을 경우만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m를 넘지 않은 2m 이하의 옹벽과 담장 축조는 허가권자에게 시장 군수자에게 축조 신고 없이 임의로 축조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2m를 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쩌 우리 옹벽과 담장이니까 옹담은 2m 이렇게 있다고. 옹담은 2m. 네. 그다음에 광탑이에요. 광탑이죠. 전부 광이잖아. 광고탑, 광고판. 그다음에 첨탑, 기념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래서 이럴 때 광탑은 4m,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름탑, 철탑, 강곡탑, 강곡판은 높이 4m를 넘으면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옹담은 2m, 광탑은 4m 그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굴철입니다. 굴철. 굴뚝, 굴. 골프 연습장 등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한 통신용 철탑 안테나, 우리 이렇게 핸드폰, 휴대폰, 통신 철탑 있죠. 통신용 철탑, 골프 연습장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래서 둘 모두 6m를 넘으면 축조신고 대상이 되잖아. 그래서 3번, 4번은 굴철이죠. 굴철은 6m, 제일 위에. 옹담은 2m, 광탑은 4m, 굴철은 6m.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단순 암기상이니까 솔직히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외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밑에 읽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죠?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을 공부한 거죠. 자,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는 건축물, 대지, 공작물이 있다. 근데 공작물은 인공을 가하여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이고요. 전부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공작물의 종류별로 일정한 범위를 넘으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범위라고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할 거예요. 행위. 서서히 이제 중요해지고 조금씩 어려워지게 돼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건축주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행위를 하면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건축 행위는 건축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행위를 할 때 절차는 허가예요. 허가.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칙이에요. 근데 모든 건축을 허가받지는 않죠. 일부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건축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해야 돼요. 그때 건축 행위가 5개가 있어. 건축은 몇 개가 있다고? 5개가 있다고. 그 5개를 잠시 뒤에 공부할 거예요.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밑에 들어가면 이전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대수선이 있어요. 대수선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축주가 대수선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대수선이 뭐죠? 건축물을 수선한다, 고치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창문을 고칠 수도 있고, 뭐 벽을 고칠 수도 있고, 지붕을 고칠 수도 있잖아. 집 수리하는 거죠. 근데 큰 대자 크게 수선하면 건축법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건축물을 수선하면 건축법 적용을 하는 이유가 우리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건축물을 수선하다가 건축물이 붕괴, 기둥 해체하고 뭐 이렇게 또 정축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그죠? 건물이 무너져서 가끔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되는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만든 목적이 사람의 안전을 하고 건축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하도록 만든 게 건축물이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축물을 너무 크게 수선하다가 건축물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대수선 행위를 하려면은 허가받으라는 거죠. 허가.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 절차도 허가예요. 허가. 단 모든 대수선 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신고, 일부 경미한 신고하고 대수선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를 할 때, 건축 또는 대수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대수선 절차도 원칙이 허가,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건축의 용도 변경이에요. 건축의 용도를 바꾼다. 용도.
이제 건축의 종류를 용도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지표시설 이렇게 쭉 나가서 야영장시설까지 건축의 용도가 29개로 분류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 용도 변경은 사용승인, 건축권 준공검사를 사용승인이라 그래. 준공검사 받았다는 거죠. 즉 사용승인 받은 용도를 승인받은 용도를 사용하다가 즉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았어. 그런데 용도를 마음대로 아파트를 나이트클럽으로 위락시설로 용도를 바꿔버리면은 그죠? 나이트클럽 33층에서 막 이렇게 춤추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건물이지만 내 건축물이지만 건축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요. 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건축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게 하는 허가.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하겠다고 건축가 신청하면은 용도 변경 허가 신청하면은 이제 위험하지 않게 주변에 피해가 없이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용도 변경 허가 받지도 않죠. 용도 변경은 허가 받고 할 수도 있고 건축의 용도 변경은 신고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세 가지가 있어. 건축하고 대수소는 허가 신고만 있잖아. 대수소는 하나가 또 있어.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다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해달라고.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돼.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허가를 받고 하거나 신고하고 하거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잘 몰라요. 문제풀이 할 때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라고 대답 못 해요. 거의 뭐 한 2명 대답하신다고 20% 정도가 그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결국 입문 과정을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 행위는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건축행위와 대수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일부는 신고로 가능하다. 건축법상 용도 변경 행위도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건축법상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세 가지 방법을 해야 된다. 허가를 받고 하든지 신고하고 하든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 언제 허가 받고 언제 신고하고 언제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니 이 부분은 또 나왔잖아. 금년에 33회 시험에서 나왔죠. 직전 시험에 시험 나왔다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건축법 적용 행위 세 가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중에서 건축을 배울 거예요. 이제 건축. 이거 잘 보세요. 건축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제가 하는 게 O인지 X인지 판단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대지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왜 대답 못 하세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건축이다. OX? 그렇죠. O라고 하시면 틀렸어요. X예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면 건축이다. 국어적으로 100점이죠.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잖아. 법으로 정의된 개념을 이걸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 리갈 마인드. 법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지. 국어적으로 사고하면 틀리는 거죠. 그죠? 법으로 정의된 개념으로 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건축이 뭔데요? 건축은 신축, 정축, 개축, 재축 내려가면 뭐죠? 이전. 이렇게 해서 이전 5번까지 이전. 이 5개를 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다고. 건축법상 건축에는 무엇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건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완전 다르잖아. 그 다음에 신축이 뭐죠?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그럼 틀려버린다니까. 신축이란 두 가지 개념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 여러분. 법을 공부할 때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가로를 건너뛰어서 읽어야 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이렇게 연결되잖아. 가운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특별한 경우에 읽으라고 읽으면 돼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나대지잖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하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해야 신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축의 개념을 제기할 때 핵심은 없는 대지,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됐거나 멸실되어서 없는 대지도 포함돼. 본래부터 나대지거나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되어서 나대지가 된 것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게 핵심이야. 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면은,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은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하면 틀려요. 무엇이 빠졌죠? 없는 대지가 빠지면 틀린다니까. 아셨죠? 글자 하나잖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는 거야. 단 두 번째가 있어. 가로 안에 봅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야.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 된다 이 말이야. 단 개축과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그럼 신축의 개념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잖아. 그래서 신축을 그림이 이렇게 되잖아요. 보세요.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너무 쉬워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면 이것이 신축이다 이 말이야. 다음,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야. 자, 기존 건축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뭐라고? 부속 건축물이라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으로 본다는 거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이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찬호 선수, 유현진 선수, 그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그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친 대단한 선수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공 잘 던졌겠어요. 연습의 결과 아닐까? 연습의 결과, 연습. 그죠? 예. 제가 강의에서 밥을 먹고 사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그 이유는 연습의 결과, 수없이 연습했다는 거죠, 강의를. 책 안 보고 술술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습이구나. 그래서 정말 모든 공부도 연습이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거든요. 네. 중3 정도. 이렇게 완전 저 위에 상위 클래스는 아니었다고. 네. 근데 가게에서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연습이 없었어. 머리만 좋았던 것 같아. 듣고 그냥 별로 공부 안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좀 하는 그런 축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밥벌이가 되니까 끊임없이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공인중개사 수업을 준비하면서 결국 밥벌이 하려고. 그죠? 밥벌이 해야죠. 돈 벌어야죠. 그럼 자격증 따야죠. 그래요? 또 열심히 해야죠. 그래 부동산 전문가가 되죠. 밥벌이 하려면은, 밥벌이가 되려면은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정축 봅시다. 정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에, 이걸 외워야 되는데,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이 네 개, 이 넷 중 하나 이상을 늘리는 게 정축이에요. 그림 그릴까요? 정축이란 건축물을 크게 축조하는 거, 그럼 틀려버린다니까. 정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잖아.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기존 건축물이 있잖아.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를 해서 이만큼 건축 면적이 증가되잖아. 이렇게 건축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첫 번째,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외워야 된다고.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은 국토교육별 용적률 시간을 배웠잖아. 연면적이 뭐죠?
지금 대답을 못 하신 분은 네, 복습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건축물. 그리고 재수하시는 분, 지금 작년에 2023년도 시험을 33회 34회 시험을 보셨는데 대답을 못 하셨다. 그러면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되죠. 연면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그렇게 되는 거죠. 안다는 것은 본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은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건축 면적이 증가되거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그 다음에 층수 또는 높이, 층수 또는 높이 이 네 개 중 하나 이상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의 증가가 있는 것 이 네 중 하나 이상을 늘려야 증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대지에 드린 거야. 단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부속 건축물이면은 증축을 보지 않고 신축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죠? 그렇죠. 없는 대지에 건축을 축조하면은 신축, 있는 대지에 건축을 축조하면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등 높이 이 네 중 하나 이상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증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과 증축을 구별하는 핵심 키워드는 없는 대지, 있는 대지. 이것이 개념을 정의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축과 질축 보겠습니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는 해체입니다. 철거, 해체하고, 해체하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잖아.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니까 철거된 종전수가, 즉 해체된 종전수가 같은 규모 범위니까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게 축조해야 개축이 된다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이게 동그라미가 안 되면 안 돼. 철거하고. 이 원인이어야 돼요. 이때 철거는 자연적입니까? 인위적 해체입니까? 인위적인 해체. 인위적 해체야. 인위적으로 해체한 거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그때 봐요.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해서 그럼 없는 대지잖아. 그 없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없는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니까 철거된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규모가 같거나 작게 축조하면 개축이야. 근데 일부 철거해서 일부가 남아 있잖아.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이야. 근데 전부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서 뭐죠? 그렇죠. 신축이 되는 거야. 지금 신축이라고 대답 못 하시면 이해 못한 건데. 아니,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했다고 그러면 전부 철거하면 없어져 버렸잖아. 거기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조했다면 개축이지만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신축이 된다 이 말이야. 없는 대지에 축조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의 일부를 철거했어. 24평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일부만 철거했다고 반만 12평이 남아있잖아. 거기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인데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해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죠? 증축이 돼버리는 거. 완전 개념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전부 해체했는지 일부 해체했는지도 그죠? 개념을 완전 다르게 해버리잖아. 문제 낼게요. 기존 건축을 일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축조돼서 개축이죠. 근데 기존 건축 일부를 철거해서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하면 뭐죠? 증축이 되는 거죠. 일부 철거했으니까 일부가 있었잖아. 있는 대지에서 높이 등이 증가되면 뭐죠? 그렇죠. 증축이 되어버린 거잖아.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재축입니다. 재축은 자, 올려보겠습니다. 재축.
건축물의 천재 지배는 그 밖에 재해로 멸실 동물이에요. 멸실. 인위적 해체가 아니고 자연적 멸실이죠. 재해로 인한 멸실이니까. 자, 건축물이 천재 지배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그 대지가 뭐죠?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서 다음 요건, 기업과 니은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재축이라고 그래요. 기업,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외워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네, 2번 건축법과 이영은 시행령입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 모두 법령에 모두 적합하면은 재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설명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같은 말이잖아.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해체된 종전 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죠? 개축이 되는 거죠. 개축이 되는 거고 재축은 대지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거잖아.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기존 건축물 전부나 일부가 자연적으로 멸실됐을 때 그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과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101동, 102동, 103동, 3개 있으면 동수도 3개 해야 되는 거야. 동수, 층수, 높이 이 3개.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여야 돼. 혹시 셋 중 한 개라도 종전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해야 돼. 그래야 법령에 모두 적합해야 재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면적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라는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소된다는 거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축소됐다는 얘기를 세부주로 표현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해체됐거나 멸실된 종전건축물과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됐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똑같은데 차이가 뭐죠? 그 원인이 인위적 해체가 원인이면 개축, 자연적 멸실이 원인이면 재축이 되니까 개축과 재축은 인위적 해체가 원인인지 자연적 멸실이 원인인지 이것이 개념을 바꾸기 때문에 여기다 동그라미 해둬야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설명드렸고 이전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바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아까 건축법상 주요 구조에 뭐가 있죠? 내기, 바보지, 책 앞으로 가지 말고, 또 지금 앞에 또 찾아보려고 하신 분다가 들켰죠, 지금? 내기, 바보지, 어디서? 계단에서. 그렇게 했잖아, 계단에서. 같이 해봐요. 내력, 벽, 기둥, 바닥, 지붕틀, 계단인데 무슨 계단이죠? 주계단.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그죠? 계단에서 연인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계단 먼저 오르기 하면은 자기들은 좋은데 남들이 보이는 바보다. 그죠? 네. 한두 번씩은 바보지 해보신 적 있죠? 있으시죠? 네. 저는 많아요.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를 옮깁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하잖아. 같은 대지입니다. 다른 대지가 아니고 같은 대전에서 같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 글로 표현하면 이런데 그림 그리면 너무 쉬워져요. 보실래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같은 위치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게 이전이라고. 이해가 됐죠? 근데 문제 낼게요.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가져갔어. 그럼 뭐죠? 그렇죠. 신축이죠. 보세요. 같은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입니까? 다른 대지는 없잖아. 그럼 이걸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이렇게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겼어. 그럼 신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면 무엇이 되는 거죠? 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추가하면 뭐죠? 정축이 되어버리잖아.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이 있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정축.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뭐죠? 신축.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뭐죠? 이전. 또 거기서 손 들고, 손 버쩍 들고. 선생님, 네? 이전이, 이축이 아니고 왜 이전이에요? 왜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새로 축조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축이 아니고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해체를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축조를 하면 이축이라고 했겠죠. 이해되죠? 그다음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만 명당 한 명 있어. 만 명당 한 명.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면 만 명당 한 명인 좀 희귀하신 분이야. 선생님, 이 건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건물은, 네, 이거 5층? 4층? 4층, 이제 서초동에 4층 빌딩이에요. 4층 빌딩인데, 이 4층 빌딩을 이거 어떻게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이걸 옮기냐고. 안 돼요. 그죠? 근데 되는 게 있죠. 요즘에 목구조 건축물이 있죠. 이동식 주택.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라고. 이런 63 빌딩, 이런 빌딩을 두고 만든 법이 아니고. 아셨죠? 가끔씩 그렇게, 한 10,000명의 수험생 중에서 한 명 정도 희귀하시게 또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이거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옮겨야?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시험에 안 나와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학문을 할 때는 이렇게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물어보는 게 좋지만, 우리 자격증 시험 60점만 맞으면 되니까, 그죠? 어려운 것은 틀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약간 심플하게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범위까지,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쓸데없이. 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 행위를 배운 거죠. 두 번째 이제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죠. 자, 칠판을 올리고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죠. 대수선 행위를 하면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의를 할 수 없죠. 아까 대수선 절차는 뭐죠? 허가죠, 허가. 네.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으로부터 대수선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대수선 절차는 허가가 원칙인데, 일부 건축물의 대수선 신고만 하고도 대수선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건축물의 기둥과 보, 내력벽 추계단 등 구조 분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행위라는 다음의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대수선 행위. 그래서 건축법 적용을 받을 정도로 크게 수선하는 행위. 어느 정도 크게 수선해야 대수선이니까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8개 만든 거라고 암기하셔야 돼요. 내력벽. 보나 지붕을 받쳐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있는 벽, 콘크리트 구조로 된 벽은 내력벽이라고 했잖아요.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우리 그 아파트, 옛날에 살던 아파트, 요즘에는 다 뭐 타워 형태로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 베란다 쪽을 이렇게 확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멘트 벽 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둥 같은 것을. 그건 내력벽 해체야. 그럼 내력벽 해체했으니까 대수선 행위잖아. 그냥 해야 됩니까?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구청에 가서 허가받고 해야 된다고. 허가받지 않고 되게 하죠, 이제. 근데 나중에 지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으면은, 그죠? 안전검사 나오죠. 그때, 대수선 허가받은 서류는 없는데 기둥을 자른 부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책임을 묻게 되죠. 건물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된다고. 네. 불법으로 해체했으니까. 그것도 지진 시 건축물 붕괴, 건축물에 금가고 건축물이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초래했다고 보는 거죠. 법에서는 처벌받아요. 크게. 그래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 즉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그럼 여기는 문장이 몇 개죠? 두 개잖아. A이거나 B다 이 말이야. A하고 B 두 개의 문장이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앞쪽하고 뒤쪽은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이니까 내력벽을 증설했자면 대수선 행위가 되는 거야. 근데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수선 변경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증설 해체는 뒤에 30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내력벽을 10제곱미터 해체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O 묻겠습니까? O잖아. 아니,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라니까 얼마를 하든지 5제곱미터 하든 10제곱미터 하든 20제곱미터 하든. 근데 단 내력벽의 벽 면적을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의 대수선이 말이야. 이거하고 이거 연계시키지 말라고. 자꾸 그러다 틀려요. 외웠는데 답을 못 찾는 거야.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봐요.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끝난 거야. 그러면 증설 해체하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수선 변경만 몇 개 이상 해야 되죠? 3개 이상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다 이 말이에요. 수선 변경만. 증설 해체는 개수하고 상관없이 대수선이 되는 거죠. 원리가 똑같다고.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볼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렇게 똑같이 나가잖아. 일단 여기까지 해두죠. 여기까지 해두죠. 나머지는 건축을 배우고 오는 게 좋죠, 나중에. 저 뒤쪽을 배우고 하는 게 좋죠. 여기까지 해두고 기본 강의 시간에 하자고. 다 지금 외우면 나중에 뭐 하시려고. 그죠? 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잠깐만. 저 눈 좀 봐주세요. 저 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보세요.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물, 대지, 공작물,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 행위. 그죠? 사용승인 받은 용도를. 사용승인 받을 때 아파트를 사용승인 중공사 받았는데, 중공사 받을 때는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받아놓고, 중공사 받아놓고, 그것을 나이트클럽으로 학원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꾸려면은 용도 변경 방법이 몇 개죠? 3개. 허가를 받든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구청에 가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구청 용도 변경 방법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하거나,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는, 이렇게 목차를 잘 외워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건축법 적용 대상물 배우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용도 변경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게 원칙. 용도 변경 허가 받는 게 원칙이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신고하고 용도 변경할 수도 있고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 용도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손님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담이 돼야지. 잠깐만요. 뭐 책 보고요. 고객이 실례하겠냐고. 전문가로 학교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용도 분류.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종류를 용도별로 종류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쓸 건지, 사무실로 쓸 건지, 호텔, 숙박시설로 쓸 건지, 공장 용도로 쓸 건지, 동물을 기를 건지, 용도별로 종류를 구분하면 29개가 있다, 이 말이야. 땅은 용도별 종류가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고,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로 분류돼요. 네. 29개 분류됩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가 유사하거나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을 용도 분류라고 하는데 몇 가지가 있죠? 29개가 있어. 그 다음에 그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29개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류한 것을 시설군 분류라고 하는 거야. 시설군 분류. 몇 개가 있죠?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그 9개의 시설군이 여기 있습니다. 네. 9개의 시설군이 여기 있는데 9개의 시설군이 여기 있는데 칠판 정리를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거의 매년 나옵니다. 네, 올해도 나왔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방법이 몇 가지 있죠?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용도 변경을 신고하거나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몇 가지로 분류하죠? 29개. 이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는 몇 가지가 있죠? 29개가 있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시작해서 야영장 시설까지 29개로 분류된다고. 그 29개의 용도 분류된 것을 위험한 정도,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설군 분류라고 합니다. 시설군 분류라고 합니다. 그럼 시설군은 뭐죠?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몇 가지로 분류되죠? 9개. 그 9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설군이 뭐죠?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어둔 거라니까. 시설군이 뭐죠? 위험한 정도, 용도별로 분류된 29개의 용도 분류된 종류가 용도별로 분류하면 29개가 있잖아. 그 29개의 용도를 위험한 정도가 같은 거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다시 묶어준 것을 뭐라고 하죠? 시설군. 몇 개가 있죠? 9개 시설군. 9개 시설군이 뭐죠? 어떻게 오죠? 이렇게 오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 영업 등 시설군, 교육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그렇게 해서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자산 전문 영교 건주박. 잠깐 시험 치신 분들. 이거 안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걸. 이 뒤에 하시겠냐고. 안 보고 줄줄줄 해야 되죠, 이걸. 안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마력이에요. 붙어 있잖아. 마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그거예요. 이거. 섬유제지, 섬유. 스펀지 고디. 다시 해볼까요? 얍. 마술.
신기하죠? 자동차 관련 실력은 안 보고 해야 된다니까. 자동차, 산업 등, 전기통신, 문화집회, 영업 등, 교육복지, 권리생활, 주거 업무, 그 밖의 실력은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근데 내년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쯤 돼서 이거 못 외우시면 진짜 많아요. 그 어떻게 시험이 안 되겠죠, 그죠? 진짜 많다니까. 뭘 했냐고 저는 항상 그래요. 이분들이 뭐 했을까? 늘 가방 들고 열심히 다니는데 뭐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보십시오. 자동차 관련 실력은 산업 등, 전기통신, 주거, 문화집회, 영업, 주거, 교육복지, 주거 업무, 권리생활, 주거 업무, 그 밖에 실력은 우리가 하시라고 줄줄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보시고. 판매시설. 돈 받고 물건 파는 곳. 뭐죠? 백화점.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죠? 그 다음에 운동시설, 헬스, 숙박시설, 호텔. 그죠? 이런 것은 전부 영업시설을 부르는 거야. 같은 시설이니까 호텔하고 헬스장하고 모텔은, 호텔은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다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운수시설, 화물터미널, 여객용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그죠? 이런 거잖아요. 창고시설, 물류창고 시험하시면 돼요.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같은 거 얘기에 해당되잖아. 그죠? 그럼 봐요. 가스 충전소. 그럼 보십시오. 이 9개 시설군이 위험한 정도가 같은 용도끼리 묶은 거잖아. 묶은 건데, 9개 시설군 분류에서 시설군 분류가 하위 시설군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저위험, 덜 위험한 용도다 이 말이야. 반대로 시설군 분류가 위로 가면은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갈수록 고위험, 아주 위험한 용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영업시설군인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은 산업시설군이니까 이 영업시설군보다 산업등 시설군이 위에 있으니까 이쪽이 위험한 용도야. 이쪽보다 더 위험한 거야. 그래서 백화점 하다가 창고시설로 바꾸면은 리버전에서 창고로 바꾸면은 위험한 용도로 바뀌잖아. 사람이 다치거나 희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함부로 용도 변경을 못하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구조로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절차가 허가가 돼, 허가를 받아야 돼. 위험한 용도로 바꾸니까. 그러면 바꾸어서 공장하다가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 하는 거야. 그럼 하위 구조로 변경해 가잖아. 하위 구조로 변경은 위험한 정도가 낮으니까 하위 구조로 변경은 쉽게 용도 변경을 신고하면은 구청에 신고하고 건축의 용도를 건축주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판매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꾸거나 운동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거나 운동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든 숙박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든 판매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든 위험한 용도와 같은 용도끼리 바꾸니까 이때는 위험한 정도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내 건물이 건축물 대장에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사항을 운동시설로 바꿀 테니까 기재사항을 내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기재된 것을 운동시설로 변경해달라고 하고 숙박시설을 운동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통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도 변경 방법이 3가지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 방법 3개. 이 9개의 시설군 분류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위로 갈 때는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은 신고, 같은 시설군 사원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원리 아시겠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2종 권리생활시설이었어. 2종 권리생활시설. 자동차 영업소.
자동차 영업소는 2종 걸린 생활시설이야. 그죠? 이걸 예를 들면 산업시설로 바꾸면은 허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교육용시설로 바꾸면은 뭐죠?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였다니까. 이걸 못 외우면, 이 표를 못 외우면 외울 필요도 없어. 상식적으로 위험한 용도로 바꾸면은 허가, 덜 위험한 용도로 변경하면 신고라고 이해해도 답 찾잖아. 그렇게 가르쳐드렸잖아. 이해해도 된다고. 근데 이거 답 못 찾더라고. 물론 또 답을 찾아서 맞추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네. 자, 건축의 용도 변경 원리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까지 이제 진도를 진행을 했죠. 네. 용도 변경 방법 나왔습니다. 금방 설명 다 드렸죠. 그죠? 읽어볼까요? 용도 변경 방법,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을 허가받아야 될 대상, 용도별 시설구 분류해서 상비 구조를 변경할 때는 위험하니까 허가,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신고, 용도별 시설구 분류해서 하위 구조를 변경하면 덜 위험하니까 신고, 그리고 같은 시설구 내에서 건축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성 변경 신청, 이렇게 해서 건축의 용도 변경 방법은 모두 3가지가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 건축물 종류는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또 기본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